오늘은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 외국 항공사 승무원은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막연히 제가 국내 항공사만 준비하지 말고 외항사도 같이 준비하라고 하는데 얼마 벌고 또 복지는 어떤지 알아야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중동 3사와 캐세이 퍼시픽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까지 이렇게 5개 항공사를 비교 분석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거 3개만은 참고하고 가실게요. 1. 항공사별 기본급 비행수당은 대략적인 금액으로만 봐주세요.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항공사 승무원이어도 월급이 다릅니다. 3. 항공사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항공사들을 모두 다녀본 게 아니어서 지인 찬스나 검색을 해보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닌데요? 이 금액인데요?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또 같은 항공사 승무원이어도 각자 받은 비행도 다르고 현지 체류비도 다 달라서 이 항공사 승무원은 이렇게 법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5개 항공사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외항사 승무원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총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당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도 항공사의 정책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급여나 복지가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는 시점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만 알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만든 만큼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환율도 계속 변하니까요. 금액도 바뀔 수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승무원의 월급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의 월급은요. 기본급에다가 비행시간, 현지 체류비, 그리고 기타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 기본급이라고 하면요. 비행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기본적인 수당입니다. 그래서 만약 비행 없이 교육만 받고 있다면 이 기본급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급에 따라서 이 기본급은 점점 올라가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비행 시간인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같은 항공사 승무원이어도 이 월급이 다 다르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비행 시간 때문이에요. 왜냐면 외항사 승무원들은 특히 매 비행마다 동료들이 바뀌기 때문에 모든 승무원들의 비행 스케줄이 다 다르겠죠. 이 비행 시간을 시간당 얼마로 책정하는데 항공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직급마다도 비행 수당이 달라요. 그러면 중요한 건요. 보통 승무원들의 비행 시간인데요. 이것도 정말 다양하다라고 그만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다양하지만 중동항공사 기준으로 평균 시간을 잡아보면 보통 70에서 90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정말 비행이 많으면 100시간이 넘는 경우도 많고요. 작으면 40에서 50시간 또는 그 이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시간이라는 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건지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승무원들이 브리핑에 들어가서부터 난 이제 업무가 시작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나는 비행 수당이 들어오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바로 푸시백부터 촉스온까지 측정을 해요. 이 푸시백이라는 거는요. 승객분들이 다 기내에 탑승하시고 우리가 이륙하기 위해서 이륙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비행기가 뒤로 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퀴가 움직이는 그 시점부터 바로 카운트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지 공항에 도착하고 게이트에 다다르면 엔진이 꺼질 거예요. 그때가 바로 촉스온이라는 타이밍입니다. 푸시백부터 촉스온, 이 시간 동안만 비행수당으로 측정이 됩니다. 이것 역시도 항공사마다 정책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비행시간처럼 현지 체류비도 마찬가지예요. 체류비의 경우에도 항공사마다 금액 책정이 다 다르게 되어 있고 심지어 같은 항공사여도 취향지마다 다른 현지 체류비를 가집니다. 예전에 제가 재직했던 항공사는 어떤 비용으로 책정되었는지 이 영상에서 공개해뒀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같은 영국 비행이어도요. 어떤 승무원은 24시간 체류, 어떤 승무원은 48시간 체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체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체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점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 체류비만 모아도 한 달에 최소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선이고요. 또 그 이상도 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돈을 세이브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현지에서 먹고 쓰고 하다 보면 못 모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행 시간, 현지 체류비에 따라 승무원마다 편차가 커서 이 항공사의 승무원은 이만큼 법니다 라고 말을 확실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기타 수당의 경우에는요, 이것 역시도 항공사 정책마다 다르지만 교통이 지원이 안 되는 곳은 교통비가 있겠고요. 또 세탁비도 지원이 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또 그루밍비 같은 부분을 주는 곳도 있으니까 이것 역시 입사하셔서 항공사 규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무원 월급은요, 기본급, 비행시간, 체류비, 기타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셔야 항공사별로 이야기를 할 때 이해를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보너스나 항공사 자체에서 주는 어떤 부가적인 비용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외항사 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1위 항공사 에미레이트. 에미레이트의 경우에는요, 기본급이 4,430디르함으로 약 한국 돈으로 약 165만 원이에요. 비행수당은 시간당 63.75디르함으로 한화로 약 24,000원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비행을 80시간 정도 했다라고 한다면요, 약 3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체류비까지 포함이 되면 한 달 월급이 대략 400에서 450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항공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비행 시간이 80시간보다 더 많거나 환율이 더 좋거나 기본급이나 비행 수당이 더 오르는, 내가 만약 승진을 했다라거나 한다면 이 금액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용을 받겠죠. 또 에미레이트 복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30일 동안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두바이 현지에 숙소가 있어서 이 숙소는 전액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수도나 전기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출퇴근할 때 크루용 버스가 제공이 되어서 교통비도 따로 별도로 들지 않는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중동 항공사들을 다니면요, 이런 월세든 세금이든 이런 것들을 전부 세이브할 수 있어서 돈을 모으기가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게다가 에미레이트의 경우에는요, 숙소에 사는 게 필수는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숙소가 아니라 외부에서 집을 구해서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이때 회사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기숙사에서 사는 게 비용을 좀 더 절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카타르 항공이에요. 카타르 항공 기본급은 4,200리알로 약 165만 원,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비행수당도 최근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56.88리알이라고 해서 22,3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에미레이트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내가 카타르 항공 승무원으로서 이번 달에 80시간을 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한화로 약 340만 원 정도를 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체류비를 포함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400에서 450만 원 정도를 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미레이트랑 거의 비슷하지만 비행수당에서 조금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카타르 항공도 에미레이트와 마찬가지로 30일 유급 휴가가 주어지고요. 기숙사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카타르 항공의 경우에는요, 서비스 본드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회사에서 승무원들이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생각보다 꽤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승무원들에게 이 트레이닝 비용이라고 해서 서비스 본드비를 받는데요. 만약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관두는 승무원들은 회사에서 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2년을 채운 승무원들은요, 이 본드비를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 폰트비도 있는 항공사가 있고 없는 항공사가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티하드예요. 에티하드 항공의 기본급은 3,750디르함으로 약 146만 원 정도고요. 비행수당도 44디르함으로 17,0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에티하드 항공의 승무원인데 만약 비행을 동일하게 80시간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한화로 약 280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체류비를 만약 포함하게 되면 약 350에서 400만 원 정도를 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에미레이트와 카타르보다는 기본급이나 비행수당이 작아서 월급이 작아진다라는 느낌 혹시 받으셨나요? 하지만 에티하드 승무원이라면요, 에미레이트 카타르보다도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에티하드의 경우에는 체류비가 다른 항공사처럼 도시별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대륙별로 제공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유럽 레이오버는 1시간당 6,000원으로 책정이 되고 미주 노선 같은 경우에는 7,000원으로 측정이 된다고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레이오버 시간이 에미레이트나 카타르보다 길어서 이 체류비가 이 해당 항공사들보다 더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는 체류비를 50에서 100만 원으로 잡기는 했지만 이 레이오버가 길수록 체류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에미레이트, 카타르보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작을지는 몰라도 체류비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전에는요, 에티하드가 다른 항공사와는 다르게 브리핑 시작부터 비행 수당을 쳐줬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현재는 정책이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린 푸시백부터 촉수온까지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리핑부터 비행 수당을 쳐주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크루들을 많이 생각하는 느낌이긴 하죠. 에티하드도 중동항공사답게 30일 유급 휴가에 기숙사 무상 제공은 기존 중동항공사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들과의 다른 점은요,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도 직원 티켓으로 탈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번째 항공사는요, 캐세이 퍼시픽이에요. 캐세이의 월급은요, 중동항공사와는 측정이 살짝 다른 방식이라고 해요. 중동항공사의 경우에는 비행을 하지 않고도 나오는 기본급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캐세이의 경우에는요, 그라운드 듀티 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급이 사실 얼마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그라운드 듀티 비용이 브리핑 하는 것까지도 월급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 캐세이 퍼시픽의 월급을 보면요, 비행 수당에 해외 체류비, 주거비, 그라운드 듀티 비용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비행 수당은요, 보통 130 홍콩 달러라고 하는데요, 시간당 23,000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캐세이 퍼시픽 승무원으로 비행을 80시간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약 184만 원 정도를 비행 수당으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나올 얘기까지 추가 비용을 정산을 해서 최종 월급이 얼마인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비행 수당에 더불어서 중요한 거는요, 주거 지원비가 있어요. 왜냐면 홍콩은 숙소가 중동항공사와는 달리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살 집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숙소 지원비가 2년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약 13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홍콩 월세는요, 3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이상도 있고요. 이게 2룸이나 3룸으로 되어 있어서 2명 또는 3명이서 쉐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주는 지원금 130만 원으로 월세를 내고 아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지원금에서 더 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체류비의 경우에는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체류 시간 50시간 기준으로 8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 역시도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가 캐세이 퍼시픽 승무원으로 80시간을 근무를 했고 레이오버 50시간짜리를 2개로 최대치를 잡는다라고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대략 4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숙소비를 제외하고 나면요, 200 후반에서 300 초중반 정도를 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캐세이 퍼시픽의 경우에는요, 레이오버도 엄청 길고 또 체류비도 엄청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해요. 그리고 비즈니스석도 직원 티켓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에티하드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죠? 하지만 다른 점이라면요, 중동과는 다르게 한 달에 21일 유급 휴가가 있다고 해요. 그래도 중동보다는 훨씬 더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한국에 자주 갈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과 비행시간도 4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5번째 싱가포르 항공은요, 구체적인 정보가 많이 없기도 하고요. 대략적인 금액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싱가포르 항공은 기본급이 140에서 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고요. 세탁비나 교통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이것까지 합치면 기본급이 180에서 200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행 수당은 시간당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월 평균 한 2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지 체류비의 경우에는 평균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도 받아본 승무원이 있다고 할 만큼 정말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항공도 캐세이 퍼시픽과 마찬가지로 숙소가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내가 거주할 숙소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 주택 보조금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별도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싱가포르 항공도요, 이 모든 비용들이 승무원의 로스터에 따라 다르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균 360에서 450만 원 정도를 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싱가포르 항공도 월세가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선으로 엄청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또 21일의 유급 휴가인 점은 캐세이 퍼시픽과도 또 동일하죠. 또 이 지리적인 위치가 한국과는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한국에 자주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요, 항공사 기본급, 비행수당 이런 거 다 상관하지 말고 그냥 외항사 신입승무원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평균 200만 원 중후반대에서 300만 원 중반 정도는 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평균 값이라는 겁니다. 또 신입승무원 치고 비행이 많아서 많이 벌 때는 500 이상도 벌고요. 또 비행이 없이 교육만 받거나 최저로 월급을 받는다 하면 200만 원 초반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비행이 너무 많아서 500만 원을 벌었는데 기숙사가 무상이라면 이 500만 원이 순전히 제가 모을 수 있는 돈이지만, 만약 내가 월세도 내야 하고 또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저축할 수 있는 비용이 달라진다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외국 항공사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략적인 월급과 복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실제 월급과 복지는 해당 항공사에 입사해서 정확하게 계약서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승무원 준비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